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이제 빠르면 내일 저녁부터 설 연휴 이동이 시작돼서 명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때문에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 분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까 봐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요, 우선 공직자가 아닌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이 공직자라고 하더라도요,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5만 원 상당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선물이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상당까지 명절 선물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참고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에요. 지금 총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농수산물 선물이 5만 원, 그 외 선물이 5만 원 이렇게 총 10만 원이면 괜찮지만 농수산물 선물이 4만 원이고요. 그 외 선물이 6만 원일 경우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방금 짚어준 예시도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줄 수 없는 선물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금전과 상품권 등의 유가 증거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의뢰 목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어떤 선물도 이 경우에는 줄 수 없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절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벌써부터 설이 바짝 앞으로 다가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선물도 좋지만요. 가장 좋은 거 마음이 담긴 선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와 배고요. 이번 주 좀 짚어봐야 할 품목들이 있습니다. 동향과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이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품목들의 동향과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품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들어온 물량은요, 과일 1,391톤, 과일과채 692톤, 일반 채소 5,112톤 들어왔습니다. 총 7,196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68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추입니다. 394.1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544.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50.1톤 줄어든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49원입니다. 최고가는 2,800원, 최저가는 2,4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2,593원을 기록했는데 오늘도 2,500원대긴 하지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 44원 더 떨어졌네요. 네,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월 28일에 3,600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30일이고요. 평균가 기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상황이 확실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세가 계속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1월 24일부터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급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549원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많이 낮은 가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2,13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진도군은 2,299원이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3,2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진도군이 가장 높았네요. 2,29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배추 경락가 확인해 봤고요. 이번 주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을 보면 수급 조절 지침서상
지금 배추 하락 심각 단계입니다. 네, 지난주도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만 하락 심각 단계, 배추가 이번 주도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렇게 하락 심각 단계로 유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죠. 보시다시피 하락 심각 단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셋째 주 2,875원이었고요. 지난주죠. 넷째 주도 2,754원으로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가격이 겨울 배추가 여전히 공급 과잉 상황이고 또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세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겨울 배추 그럼 생산량 상황은 현재 좀 어떻습니까? 네, 겨울 배추 생산량을 살펴보면 평년 30만 9천 톤이고요. 2017년도에는 28만 7천 톤, 그리고 지난해죠. 2018년도에는 34만 6천 톤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가격 역시요. 계속해서 물량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배추에 대한 상황을 살펴봤고 무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배추와 무 산집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경락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추 다음에 무구는 528.3톤 들어왔고요. 어제 52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2.3톤 정도 지금 더 증가한 상황이네요.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125원입니다. 최고가 9,300원, 최저가는 7,3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7,331원이었습니다. 오늘 8,125원으로 조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794원 더 올랐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1월 29일 가격 7,6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9,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배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월 24일 지난주에 반짝 올해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소폭 지난해보다 좀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가 했는데 상황이 다시 또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8,125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시세 좋지 못합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무 제주시가 7,224원을 기록했고요. 전북 고창군 4,78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남 영암군 4,386원이었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제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1,500원에 거래됐고요. 서귀포시가 평균가는 또 가장 높았네요. 8,67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무 경락가 상황 살펴봤고요. 역시나 이번 주 전망을 또 요약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 상황 보시면요. 하락 경계 단계입니다. 네, 역시 앞서 짚어봤던 배추와 함께 무도 하락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주 가격이 떨어져서 이 하락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분석을 할 때 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그래프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20kg 기준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셋째 주에 6,995원, 그리고 넷째 주 지난주가 7,945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예, 지난주 전망처럼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만 이 수급 조절 상황이 하락 경계 단계여서 아직까지 마음을 놓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겨울무 생산량 추이와 가격 전망, 그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재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알려주시죠. 네, 일단 생산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33만 1,000톤이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9만 2천 톤, 그리고 지난해는 34만 9천 톤으로 역시나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과잉 때문에 평년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설 전후로도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런 가격은 지난 가을부터 배추와 무의 작황 상태가 좋아지면서 생산량이 늘어났고 또 이에 따른 현재 산지 폐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좀 배경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수급 안전 대책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가락동 365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요 품목들 경락가도 좀 살펴주시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품목은 고구마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고구마 107.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52.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44.57톤 더 적게 반입됐네요.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9,997원입니다. 최고가 37,500원, 최저가는 28,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34,000원대 시세 형성했는데 오늘은 3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3,504원 더 하락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1월 25일 45,000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36,000원대까지 시세는 또 하락세를 나타냈고 이후에 또 상승세를 나타내는 듯 싶었는데 하락과 상승, 하루 걸러 하루를 좀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다시 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37,500원입니다. 네, 다음은 감자입니다. 241.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12.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28.91톤, 한 29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감자 2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47,916원,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는 4만 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47,612원이었고 오늘도 47,000원대긴 한데요. 그래도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 304원 더 올랐습니다. 감자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그래프로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25일 46,000원이었고요. 이 가격 27일때까지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상승세였습니다. 1월 29일 6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 이 가격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오늘은 한 1,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양파입니다. 972.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764.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207.9톤 더 증가했습니다. 양파 12kg 상품 기준 평균가 5,629원, 최고가는 11,600원, 최저가는 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5,719원이었고요. 오늘 5,629원인데 어제보다는 조금 하락했네요. 9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월 25일 11,8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시세가 되겠고요. 이후에 소폭 하락세 나타냈다가 그 가격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29일 때 급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5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세 나타내면서 만 원대를 또 넘어섰습니다. 11,6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양파 상황도 지금 좋지 못한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가격도 보면요. 5,629원인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좋지 못한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무안군 4,696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3,796원, 전남 목포시가 3,62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5,300원, 평균가는 8,14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양파 가격 살펴봤고요. 역시나 이번 주 전망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양파는 지금 현재 역시나 좋지 못하죠. 하락 심각 단계입니다. 예, 양파도 이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배추와 마찬가지로 하락 심각 단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좀 그래프를 통해서 가격 흐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킬로그램당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2월 말부터 1월 첫째 주까지는 소폭 상승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좀 마음을 놓인가 싶었는데 그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그래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셋째 주 572원이었고요. 지난주도 3원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57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 양파의 생산량 최근의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가격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생산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131만 2천 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110만 4,4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난해죠. 152만 1,000톤이었는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 저장 양파의 지속적인 출하로 역시나 계속해서 보합세를 유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고추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고추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건고추는 지금 또 반대로 상승 심각 단계입니다. 그러면 앞서 짚어봤던 품목들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고 건고추는 그만큼 또 가격이 많이 높게 뛰어 올랐다는 건데 가격이 지금 어떻게 건고추는 변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나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경기 진입으로요. 셋째 주 같은 경우 11,878원이었고요. 그리고 넷째 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11,672원으로 좀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하락을 했더라도 그럼에도 현재 좀 높은 가격의 건고추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어서 생산량 점검과 함께 이번 주 가격 전망도 건고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산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산량 평년 8만 9천 톤이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5만 6천 톤, 그리고 2018년은 7만 2천 톤으로 평년보다는 지금 생산량이 감소했고요. 2017년보다는 증가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가격은 이번 주 전망에 따르면요. 특별한 수급 변동 요인이 없어서 보합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박희연 아나운서가 주요 품목들의 수급 동향과 전망을 요약해서 정리해줬습니다. 이 설 명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판매가 순조롭게 이어질지가 정말 관건인데요. 그 중에서 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품목, 설 성수품의 소비 동향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설 대목이 되면 바빠지는 곳 중에 한 곳이죠. 바로 대형 유통마트인데요. 대형마트 유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홈플러스 신기권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이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에 이 소비자들의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 설 명절과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네. 지난해 설 동기 대비해서는 객수와 판매 모두 다소 개선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설 성수품을 준비하기 위한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올해 설 성수품 채소와 과일 판매는 또 지난해 비교했을 때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설을 명절보다는 긴 연휴로 즐기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차례용 과일 채소의 판매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반면 가족 모임과 여행 등이 증가하면서 후식용 계절 과일, 쌈채소, 샐러드 등의 판매는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설 성수품들의 판매가 증가하고요. 오히려 그 외의 제품들의 소비가 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수품은 뭔가요? 과일은 제수용 사과, 배, 밤 등이 있으며 후식용으로는 딸기, 밀감, 수입포도 등이 있습니다. 채소는 마찬가지로 제수용 상품인 애호박, 버섯, 나물류를 고객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네, 설 성수품 하면 가장 또 먼저 기억에 남는 게 밤과 대추인데요. 특히 좀 빼놓을 수 없는 설 성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밤과 대추 가격이 현재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추석에 판매하는 생대추의 경우에는 수확기 작황이나 시세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있지만 우정용 건대추, 마른 대추의 경우에는 저장 상품이며 당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획 구매를 통해서 평년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 또한 사전에 저희가 수매한 가격으로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명절 기간이라 할지라도 가격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설 성수품 소비, 설을 앞두고 이 성수품 소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난 추석과 비교했을 때 밤과 대추의 판매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근데 밤과 대추 같은 경우는 목적성 구매 상품으로 인해서 큰 폭의 매출 변화는 없지만 전반적인 사회 소비 트렌드로 인해서 판매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과 대추가 목적성 구매 상품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소포장 형태를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적재 단량으로는 밤은 7에서 8g, 대추는 가장 큰 사이즈인 별초 사이즈 기준으로 150g 수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도요, 이 설 성수품에도 분명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사과, 배, 고구마와 같은 전통적인 제수용 농산물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편의성을 강조한 대표적 상품의 구매와 소비가 소비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일의 경우에는 수입 과일의 종류와 취급 시기가 확대 연장이 되면서 포도, 체리, 블루베리 등이
밀감 딸기와 같은 후식용 국산 과일의 소비를 일부지만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설 대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평소보다 높아서 소비자들이 구매하실 때도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성수품을 구매할 때 가장 어떤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차례와 제사 문화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예. 아직도 많은 가구에서 설 대목용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느 때보다도 품질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관과 신선도 등이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적인 소비 시즌보다는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덜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설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지는 코너 집중 분석입니다. 네, 과일부터 전반적인 농산물에 관해서 오늘 이번 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박혜 아나운서의 또 질문과 함께 이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채소와 과채로 과일 모두 공급적인 부분 현재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공급 상황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선 과체류는 일조량 관련해서 기상 여건이 호전이 되면서요. 출하량 증가가 이 화면 보시듯이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과일 중에는 딸기와 감귤이 현재 성출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꾸준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설 성수품인 사과와 배 같은 경우에도 명절 전까지는 물량이 조절될 상황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날씨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난주와 공급상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짚어본 과일들의 오늘 경락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품목으로 딸기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 반입량 보시죠. 117.5톤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8.9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와 비교해봤을 때 11.36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2,00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는 2만 원 기록됐습니다. 어제 21,000원대였는데요. 오늘 22,00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930원 상승한 평균가 22,007원입니다. 자, 그럼 딸기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22,000원대 시세는 웃돌고 있는 딸기입니다. 1월 25일은 25,000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최근 일주일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이 흐름 자체가 하락 흐름으로 1월 29일까지 이어졌습니다. 1월 29일은 22,000원의 시세,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고요. 이후에는 반등세를 보였다가 조금 꺾였습니다. 오늘은 2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점선이 지난해의 시세인데요. 이후에 나온 시세,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오늘 1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1월 24일까지 봤을 때는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높았지만 1월 24일 기점으로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2,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지난해 1월 31일보다 오늘 시세가 조금 낮았습니다. 다음은 감귤입니다. 651.9톤이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701.5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49.5톤 정도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22,917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 24,000원, 최저가 22,0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19,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상승했습니다. 2만 원대를 웃돌고 있고요. 22,917원의 평균가, 어제보다 3,049원 오른 가격입니다. 자, 이번엔 감귤의 최근 일주일 최고가 살펴보겠습니다. 줄곧 2만 원대 시세 웃돌고 있는 1월 중반 상황인데요. 1월 28일은 2만 1,000원대였고요. 하루 만에 2만 4,000원대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등락이 이어졌고 오늘은 반등을 하면서 1월 31일 오늘 2만 4,000원의 시세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30일 기준입니다. 평균가 지난해와 올해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먼저 시세를 보면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12일 기점으로 하락세가 보였고 반등세를 보였고요. 올해 시세를 보면 1월 7일에 하락세가 보였고 조금 더 빠르게 지난해보다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완만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오늘 22,000원대 시세로 지난해 1월 마지막 날보다는 올해 오늘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사과입니다. 88.42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는 169.3톤이 반입됐는데요. 자, 반입 물량 어제보다 줄어들었습니다. 80.89톤, 감소한 반입 물량 기록됐습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826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36,000원, 최저가 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어제는 41,000원대였는데 오늘은 32,00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8,338원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최고가 사과 미시마 품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살펴볼 텐데요. 1월 25일 하락세가 시작이 됐고 1월 27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65,000원,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 1월 29일에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인 오늘까지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6,000원의 시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전년 30일, 올해 30일 평균가 역시 사과 미시마 품종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시세를 봤을 때는 1월 21일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올해의 시세 흐름 자체는 좀 변동의 폭이 큰 편입니다. 1월 12일에 하락세 보이면서 24,000원대 시세 보였고요. 하지만 이 시세가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1월 16일은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시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시세는 이 기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상황이 맞바뀌어 있습니다. 1월 30일에 오늘 32,000원대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시세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지별로 사과 미시마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29,650원, 이어서 경북 영주시는 24,768원, 경북 청송군입니다. 청송군은 42,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천시와 영주시, 청송군이 있는데요.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42,000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배 살펴보겠습니다. 배는 오늘 134.6톤이 반입됐고요. 어제는 272.1톤이 반입됐습니다. 137.5톤 정도 반입 물량이 어제와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습니다. 배 중에 신고입니다. 7.5kg 상품 기준 평균가 3478원, 최고가 34,000원, 최저가 27,000원 낙찰됐습니다. 자, 어제는 3217원이었는데 오늘 조금 상승했습니다. 평균가 3478원, 어제보다 261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배 신고 품종은 어떨까요? 1월 25일 41,000원의 시세를 보였던 배 신고 품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가 시간이 흐르면서 1월 31일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원 밑돌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34,000원의 신고 품종은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로 범위를 넓혀서 평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오면서 경매가 시작이 됐고 1월 7일은 43,000원의 시세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봤을 때 다시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347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는 배 신고 품종, 경기 안성시는 27,63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입니다. 27,341원. 다음은 전남 나주시입니다. 14,13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성시가 최고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유일하게 4만 원을 웃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최고가 4만 원. 그리고 평균가에서는 아산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8,78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살펴본 배, 설 대목장을 어떻게 예측하면 좋을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이경화 팟캐스터에게 꼼꼼하게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설 대목을 맞으면서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죠, 굉장히 바쁜 모습을 가락동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좀 주변을 둘러보니까 반입량도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산한 모습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자, 설 명절 선물의 가장 중요한 갈 중에 하나죠. 바로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뭐 지난주 한 이제 중반부터 네. 주 초죠. 네.
저 가락동 들어오는데 정말 평소에 5분이면 올 곳을 네. 몇십 분을 돌아서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트럭부터 반입 물량 차이를 정말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네. 바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요. 네. 좀 우리 말로 좀 한산하면서 좀 조용합니다. 네, 거의 물량이 좀 설대목 물량들은 많이 빠진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성수기가 지나면서 반입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그래도요 명절 선물 특히 과일 하면은 뭐 사과냐 배냐 할 정도로 배의 인기 아주 높습니다. 네, 배에 대한 반입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한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이제 지난주나 이번 주 초까지가 성수기여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대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밖에 이제 반입량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난주에요 너무 바빠서 우리 경매사님 얼굴 뵈니까는 뭘까 못 주무셔가지고 토끼 눈에다가 머리도 안 감으시고 좀 초췌한 모습인데 오늘은 좀 해맑은 그런 모습을 이발도 또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머리도 자르시고 고향 가시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반입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줄었는데 가격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성수기를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일까지 택배 판매가 마무리되고 온라인 수요도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소비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세가 좀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하락이면은 지난주하고 좀 대비해 보자면 한 어느 정도 지금 감소한 상황이죠? 반입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이제 그 가격적으로는 10% 정도 하락되었습니다. 네, 10%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 사실 설 대목에요 과일 하면은 뭐 판매가 좀 요 시기엔 또 급증을 하잖아요. 네, 네, 좀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설 대비 좀 어떻게 잘 형성이 되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파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많이 좋지를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소비 그 반입량 자체가 원체 좀 적었기 때문에 또 그 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소비에는 큰 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산지 지금 반응은 좀 해맑음이에요. 네. 네. 작년에 사실 좀 작황 상태도 좀 안 좋았고요. 네. 워낙 일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역시도 뭐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사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소비자분들이 배 하면은 뭐 나주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많이 반입되는 이제 지역들 어디서 출하돼서 올라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게 저장배의 특성이라든지 그 가락시장의 근접 지역인 경기권 지역에서 출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고품질 배로서는 안성이라든지 이천, 천안 쪽에서 좋은 배들이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안성 또 이천 요 지역이 그럼 높은 경락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락동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인기가 좋다는 건요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맛있다는 건데 네. 오늘 지금 두 손에 네. 이렇게 이쁘게 살포시 들고 있는 요 배도 그럼 안성배인가요? 안성은 아니고요. 예. 제가 그 새롭게 한 지역을 좀 그 배를 가져왔는데 이 배는 남양주 지역 배입니다. 저 남양주 배는 되게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그 예전에는 가락동에서 많이 취급을 되었고 또 그 먹골배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네네네, 그렇죠. 아주 네.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 정거에서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출하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좀 새롭게 급부상하는 지역 네, 예 그런가요? 자, 좀 품질 부분을 좀 점검해봐야 되는데 사실 경매사님 명절 선물은 가장 중요해요. 품질이요. 네, 우린 좀 찌그러져도 먹을 수 있잖아요. 맛만 좋다면.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반입되는 품질들 좀 양호한가요? 어때요? 작년 대비해서 아무래도 열과라든지 뭐 그 모양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쪽인데 배를 때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이 정도 배면 아주 좋은 배인데요. 이제 크기 자체가 좀 크고 모양 자체가 좀 이렇게 괜찮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당도가 좀 좋은 배를 중매인들은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중도면주 선호하는 지금 그런 모습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경매사님 좀 지금 뭐 잠깐 짚어주셨지만은 네.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품위에서 어떤 부분이에요? 그 아무래도 선물용 수요가 이 설 대목에는 많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위쪽에 있는 꽃자리 쪽에 이렇게 갈라진 현상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열과들이 좀 가장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모양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은 배들이 아무래도 인기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 배들을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선물은요 좀 딱 한눈에 봤을 때 둥글둥글하게 좀 모양도 좀 이뻐야 되고요. 지금 이제 갖고 오신 요 배는 거의 특상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이제 배들 품위는 우리가 한 상품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이제 2등품 물량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원체 그 작년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품질 자체는 외관적인 품질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내적으로 당도는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당도. 예. 사실요, 뭐 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너무 좀 가격이 좀 사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선뜻 손이 가지가 않고요. 우리 엄마가 안 사줘요. 비싸다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은요, 그래도 아 제값 받아주면 좋다 할 수는 있지만은 또 소비자들이 너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은 선뜻 손이 못 가게 되잖아요. 네, 네. 좀 어떻게 분위기 바뀔까요? 올해는 아무래도 저장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정을 지나서더라도 가격은 뭐 평년이나 아니면 특히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설 이제 이후에 출하 전략까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좀 지금은 이제 뭐 대과 위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지만은 이후에는 좀 어떻게 출하하면 좀 좋을까요? 그 대부분의 농가가 이제 대과는 이번 설 기간 때 집중 출하를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은 잔량은 소과 위주로 저장을 하고 계신데 3월 이후부터 이제 급식 쪽으로 이제 물량 소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두시고 3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출하를 하시면은 수치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두고 좀 천천히 출하를 좀 진행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사님 고향은 어디시죠? 익산입니다. 익산까지 내려가는데 명절에 가장 이제 많이 걸렸던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소요됐었어요? 한 4, 5년쯤에 폭설이 한번 내려가지고 18시간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 미국도 아닌데? 18시간. 와, 그럼 지금 명절에 뭐 월요일 날 내려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월요일까지 네. 근무를 하고 월요일 오후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아유, 장남이세요? 막내입니다. 우리 막둥이 우리 또 우리 엄마 잠깐 인사하시죠. 내려가기 전에. 네. 어머니, 아버님 하여튼 건강하시고 내려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준비하셨어요? 과일 준비하세요. 그리고 용돈. 용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가락동에서 이제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명절 전에 이제 대과 위주로 좀 출하가 되지만은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명절 이후에는 소가 위주로 좀 출하를 좀 전략을 세워보신다면은 제가 봤는데 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지켜봤는데 기상 악재 때문에 배 겉모습에는 영향이 있지만 속의 당도만큼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배 소비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판로로 이 수출 쪽에 힘을 쏟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 명가를 할 수 있는 나주배 원예 농협과 전화 연결 준비했는데요. 배출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나주배 원예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유통사업단장 허재용이라고 합니다.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 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전남 나주시인데요. 현재 나주배 수출 규모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농협에서는 매년 2,500톤에서 3,000톤 정도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을 비롯해서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두바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홍콩, 하와이, 괌 이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주배 정말 달고 참 맛있잖아요. 국내 소비자들에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수출국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금방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주배는 일단 국내에서도 당도가 좋고 아삭한 맛과 향이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교민들은 고국의 향수를 느끼고 또 현지인들은 저희 나주배를 품질이 좋고 과즙이 풍부해서 되게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출되는 이 나주배는 주로 어떤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현재 수출배는 대과는 5kg 상자로 포장을 해서 판매되고 있고 중소가는 3개씩 이렇게 팩에 담아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과 5kg은 주로 이제 선물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중소가는 가정에서 드시는 용도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나주배인데요. 나주배 수출 성공 요인 어떤 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애로부터 나주배는 일조량이 풍부해서 당도가 좋고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배나무가 보조 사업을 통해 식재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 1989년부터 국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중소가를 집중 육성하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수출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요. 분명히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나요? 우선 국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지지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중소가 생산을 권장하고 있어 저가 작업이 용이하고 성장 촉진제를 처리하지 않은 데만 수출하고 있어서 비용 및 인건비 절감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잘 소비가 되지 않는 그 중소가를 집중 수출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동안 그런데 호주로 수출이 중단됐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또 진행이 됐다고도 들었습니다. 앞서서 먼저 호주 수출이 왜 중단됐는지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2015년에 우리 중부지방인 천안 안성 지역에 배나무 화상병이 발병함으로써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 화상병은 증상이 세균에 의해서 나무의 꽃과 잎, 열매, 가지가 불에 데인 것 같은 증상을 일으키며 말라 죽는 병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참 좀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출 재개가 됐습니다. 이 호주에 다시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곳 나주 지역은 화상병 청정 지역으로 매년 저희 농협에서 3회에 걸쳐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협이 합동으로 배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예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호주 농업 수자원부가 우리나라의 화상병 발생 정보가 투명하고 또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박멸과 예찰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호주에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여러 노력들이 더해져서 수출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계속 수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2019년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올해도 수출 계획은 3,000톤 이상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배는 미국하고 대만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중남미 과테말라라든가 브라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까지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배가 반응이 좋아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미, 페루 쪽도 저희들이 신규 시장으로 계속 개척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출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다고요? 예. 소비자 여러분, 나주배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주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며칠 있으면 설날인데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올해도 많이 수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엔 소비와 가격 상황에 대해서 주요 농산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 이번 주 품목별로 공통이 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성수품의 출하지에서 물량 조절이 되고 있다는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번 주 눈에 띄는 품목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출하량에 따른 소비나 가격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먼저 풋고추 상황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풋고추는요, 이 피망과 가지 그리고 애호박 등으로 장목을 전환한 농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풋고추 출하량의 감소 때문에 가격은 오름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풋고추의 경우 농가들이 장목 전환을 많이 한 상황인데 지금 이전한 품목 중에 피망을 꼽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피망, 어떻게 가격 변동이 좀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그럼 피망 같은 경우에도 또 화면과 연결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수확 주기가 지나면서 생산량을 일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파가 이어지면서 산지 출하 작업도 좀 부진한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오름세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나 배추와 마찬가지로 양배추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겨울 양배추 재배 면적이 많아서 지금 거기에다가 또 작황 상태까지 양호하니까 지금 좀 산지 폐기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번 주 양배추 가격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양배추를 보면요. 전라도 지역의 수확량이 현재 마무리가 되면서 육지 출하량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주산지인 제주 쪽, 이 제주산 양배추가 출하가 되고 있어서 현재 가격 쪽은 내림세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망해드린 품목들 오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계속해서 경매시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풋고추 중에 살펴볼 텐데 생고추 반입 물량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9톤 정도 오늘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4.619톤 반입 물량이 줄어든 생고추입니다. 풋고추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6,824원, 최고가 51,000원, 최저가 42,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어제는 39,000원대였는데요. 오늘 4만원대로 웃돌고 있습니다. 46,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7,531원 오른 평균가 46,824원의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가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최근 일주 최고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45,00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세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하지만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51,000원의 시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자, 30일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지난해 시세를 봤을 때는 1월 초반부터 1월 31일까지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세는 일단 초반만 봤을 때는 지난해 1월 초보다 시세가 높았고요. 하지만 1월 15일 정도부터 상황이 맞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월 21일 올해 시세는 47,000원대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는 더 시세가 높았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리키고 있고 오늘 같은 시세는 4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피망 보겠습니다. 29톤 정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4.31톤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4.897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청피망 보겠습니다. 10kg 상품 평균가 65,440원, 최고가 67,000원, 최저가 6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어제는 7만 원대였는데요. 오늘은 65,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5,259원 하락했습니다. 청피망 최근 일주일 최고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6일은 94,000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1월 31일까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67,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청피망 최근 일주일 최고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짚어봤는데요. 자, 94,000원부터 67,000원까지 하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고요.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보면요. 지난해 시세는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보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1월 7일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1월 24일까지 지난해 시세와 올해 시세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확실한 것은 올해 시세가 지난해 시세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겠고요. 하지만 1월 31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낮았습니다. 65,44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파프리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3,58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41,000원, 최저가는 31,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어제 33,195원이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올랐습니다. 평균가 33,588원, 어제보다 393원 상승했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최근 일주일 최고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5일에 36,000원의 가격을 보였는데요. 최근 일주일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시세였습니다. 이 시세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4만 원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1월 마지막 날 오늘은 41,000원의 시세 기록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전체 산지별로 빨강 파프리카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 중에서는 고흥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유일하게 4만 원 웃돌면서 41,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에서는 29,688원으로 진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빨강 파프리카였는데요. 파프리카에 대한 전반적인 경매 상황,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고요. 서울청과 파프리카 구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교무사님 반갑습니다. 자, 채속의 보석이라고 불리죠. 오늘의 주인공 짠 보여주시죠. 이름이? 파프리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정말 채속의 보석이에요. 너무 이뻐요.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니, 이건 큰 별인데. 네.
반짝반짝 정말 그냥 윤도 나고요. 빛깔도 너무 고습니다. 요리 못하시는 우리 주부님도요. 파프리카 하나 넣었을 뿐인데 왠지 요리가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빛깔 좋고요. 근데 교무사님 파프리카가요. 설 성수품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설 어떻게 좀 영향을 받고 있나요? 예. 지금 구정 대목 영향으로 지금 선물 수요, 파프리카 선물 수요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형과 사이즈 위주로 선물 수요 때문에 시세가 강세에 형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같이 우리 한식에 지금 색깔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활용도로 조미채소용으로 파프리카가 또 많이 쓰이고 있는 색깔 내기용으로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한마디로 파프리카의 인기가 좋습니다. 예. 네. 근데 교무님 저는 이제 명절 선물하면 과일이다, 뭐 고기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파프리카를 설 선물 세트로 나간단 말씀이에요? 예. 저희 소비처에서 선물용으로 지금 대형과 사이즈인 엑스라지 사이즈나 L 사이즈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수량이 더 많이 드는 M 사이즈보다 대형과인 L 사이즈, X라지 시세가 더 강세로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명절 선물로 또 이렇게 파프리카에 또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뭐 받아봤어야죠 저는요. 그러니까 네. 저도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우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주는 분은 있나 봐요. 예. 네. 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반입량 한번 체크해 보자고. 일단 뭐 인기가 좋다니까 반입량도 좀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반입량은 전주 일평균 한 50톤 정도 반입되는데 금주는 한 60톤씩 한 10톤 정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입량 증가는 자연적으로 지금 시점이 반입량 증가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가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반량 좀 증가했고요. 지금 뭐 지난주가 한 50톤 정도 네, 반입됐으면 50톤 지금 한 60톤 정도, 일평균 60톤 정도. 늘었어요. 한 15톤 정도, 10톤 정도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경락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반량 늘었는데 가격은 또 좀 보합으로 형성이 됐나 그럼요? 예, 반입량 증가 대비 시세가 이제 역으로 대형과 위주로는 상승세 형성되고 있고 그 잔 사이즈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세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세트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 있는데 지난주 대비는 어느 정도 상승이에요? 지난주 대비 평균적으로 5kg 평균적으로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상승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파프리카 역시 지금 뭐 설 대목에 지금 뭐 톡톡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좀 주로 지금 어디서 많이 출하가 돼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주산지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역, 전라도 장흥이라든가 강진, 그다음에 뭐 정읍,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는 그 진주 지역에서 이제 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좋은 가격 받는 지역들은 좀 어떤 지역일까요? 예,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 지역에서 다 좋은 가격이 나옵니다. 에이, 괜히 타 지역에서 누구 좋다고 그러지 혼날까봐 지금. 아닙니다.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파프리카 지금 현재 뭐 설 대목에 뭐 영향 받고 있다 우리가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구정 대목 아래 그 물량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해서 지금 행사 품목에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네.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이론의 중소형 마트들이 체인화된 중소형 마트들에서는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뭐 소비는 원활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우, 기분 좋습니다, 교매사님. 명절 앞두고 이제 이렇게 좀 처음 뵙는 건데요. 좀 말 그대로 뭐 파프리카에 대한 좀 계속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선물로도 나간다고 하고 인기도 좋다고 하는데 반입되는 좀 품질은 어떤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반입되는 품질들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한눈에 봐도 좀 좋아 보여요. 예, 네. 예.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중도메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색택이 우수하고 또 만져봤을 때 경도가 우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도가 우수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꼭지입니다. 꼭지. 소비자들이 그 꼭지는 멋지 않지만은 그 파프리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꼭지가 신선해야지만이 또 파프리카도 신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보고 이제 중도메인들이 이제 선호하는 파프리카의 유무로 이제 발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빛깔 너무 좋고요. 이제 색택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도. 예, 경도. 예, 좀 단단해야 되죠, 야무지게. 그렇죠. 네. 단단한 경화처럼. 예, 맞습니다. 예, 이 말이 맞나요?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뭘까요? 네. 지금 시세 상승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확 시점을 좀 당겨서 약간 파프리카가 청기가 있게 출하된 농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시세가 오른다 해가지고 청기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중도메인들이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 선택 사항에 좀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세가 좀
오르더라도 적정 시점에 수확하셔서 출하 부탁드립니다. 네, 조기 출하 만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꾸준히 출하량 지켜가시면서 올려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명절 앞두고요. 또 파프리카 이제 산재 계신 분들한테 좀 농가 어떤 출하 전에 어떤 당부의 말씀 전해주신다면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지금 파프리카라는 이 품목이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치품으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서 그 시장 구매를 해주지 않으면은 시세 형성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자 농가 여러분께서는 그 직거래보다는 가락시장 저희 서울청가로 출하하셔가지고 파프리카 시장을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대형 유통업체에서 꾸준히 시장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좀 시장을 좀 많이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네. 한마디로 경매 회사님 말씀은요. 가락동으로 좀 많이 올려보내주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저희가 여기서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네. 제가 그 말씀을 직접 못 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해주셔서. 뭐 이렇게 남자가 그렇게 길게 말해 그냥 한 번에 그냥 가락동으로 다 올려보내려고 하면 이 말이잖아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사님 또 파프리카에 대한 가격만큼 좀 책임지고 잘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뭐 고향 내려가실 텐데 어디죠 고향은 우리 경매사님? 전라도 신안입니다. 소금 맞습니다. 아, 이게 좀 짜. 왜냐면은 한 상자 가져올 법도 한데 이거 달랑 3개 갖고 오셨어 지금 파프리카. 매장에 갖다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인사하시죠. 예. 우리 고향에 계신 예,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일 모레 내려갑니다. 네, 돈 두둑히 현금 챙겨가지고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 그대로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파프리카는요. 출하량 갑자기 뭐 홍수 출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서 좀 양을 조절해 주신다면은 뭐 가격 받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명절 선물로도 또 인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뭐 아직 선물 준비 안 하셨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파프리카에 대해서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예, 서울청가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명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락동 소식이 오늘은 좀 더 유익하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소매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소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살펴보시죠. 월동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577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79원 상승한 가격이고요. 월동우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409원에 판매됐네요. 네, 어제보다 10원 더 오른 가격이었고요.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344원, 최고가는 7,110원, 최저가는 3,49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어제보다 104원 떨어진 가격이었습니다. 감자 수미 품종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417원입니다. 최고가 550원, 최저가 30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417원은 어제보다 12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76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2,330원, 최저가는 990원. 평균가는 어제보다 1원 떨어진 가격이네요. 청피망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747원입니다. 최고가 2,490원, 최저가는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보다 31원 더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거래된 축산물 소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7,947원, 어제보다 하락한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 불고기입니다. 같은 기준입니다. 오늘 4,314원, 역시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삼겹살입니다. 1,684원, 역시 어제보다 하락한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다음은 돼지 목살입니다. 1월 31일 목요일 오늘 1,635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남부 지역에 큰 눈이 집중이 되면서요. 많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 강원 연동 많은 곳은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진다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정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현 오늘 날씨 춥지 않았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다시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 추위가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때 좀 든든하게 입으셔야 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설이 다가온 만큼 설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설 성수품 시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주말까지 생방송 가락동 365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